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매일 가볍게 걷고 힘차게 움직이는 삶을 꿈꾸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94세에도 다리를 튼튼하게 지켜준다는 놀라운 비밀 6가지 생명 영양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넘어지지 않고 무릎이 시리지 않고 손주들과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노년. 그 출발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어르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봐요. 첫 번째 비밀, 변기뼈와 근육의 튼튼한 방패, 비타민 D. 그 첫 번째 열쇠, 바로 우리 몸에 햇살 같은 에너지를 선사하며 햇볕 비타민이라는 다정한 별명까지 얻은 비타민 D입니다. 뼈 건강 이야기할 때 칼슘만 떠올리셨다면 오늘부터는 비타민 D를 꼭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비타민 D는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 속으로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좋은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라는 안내자가 없으면 뼈까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마치 훌륭한 건축 자재가 있어도 이를 옮기고 쌓아 올리는 일꾼이 없으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타민 D는 우리 근육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혹시 소파에 한번 푹 앉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엔 가뿐했던 낮은 턱인데도 넘어질까봐 조심스러워지진 않으셨는지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실은 우리 몸, 특히 근육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쉽게 넘기기엔 비타민 D 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이는 곧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골절로 이어져 길고 힘든 회복 기간을 보내거나 심하면 독립적인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지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저녁 무렵이면 유난히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잠을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편안히 앉아 쉬고 있는데도 종아리 근육이 움찔거리며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바로 우리 몸이 비타민 D가 더 필요해요 라고 외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기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역시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잠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피부는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비타민 D 생성 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시간 햇볕을 쬐어도 예전만큼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신경 써서 음식으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기름진 생선인 연어나 고등어, 달걀, 노른자, 그리고 비타민 D가 강화된 유제품 등이 좋은 식품 공급원입니다. 식탁 위에 이런 음식들을 좀 더 자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앞서 잠깐 언급했던 김영숙 할머니의 작은 습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권유로 대구 간류를 매일 딱 한 스푼씩 드시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에이, 그런 기름 한 술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꾸준히 몇 달을 드시고 나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괴롭히던 다리 경련이 씻은 듯 사라지고 무엇보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달랐다고 합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정감이 생기니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동네 한 바퀴 산책도 거뜬해지셨지요. 골다공증 걱정도 한시름 덜게 되었고요. 김영숙 할머니의 경험처럼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놀라운 활력을 선사하고 넘어질 걱정 없는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뼈와 근육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그 기둥에 생명을 불어넣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비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혹시 다리가 이유 없이 저릿하거나 기운이 쭉 빠지는 듯한 느낌에 시달리고 있다면 다음에 소개할 영양소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비밀, 변기 신경과 혈액의 활력소, 비타민 B12. 뼈와 근육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그 기둥에 생명을 불어넣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비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혹시 다리가 이유 없이 저릿하거나 발바닥에 마치 얇은 막이라도 씌워진 듯 감각이 둔하게 느껴지거나 예전보다 쉽게 기운이 쭉 빠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십시오. 두 번째 비밀 병기, 바로 우리 몸의 섬세한 신경망을 관리하고 혈액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통신 시스템인 신경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보낸 명령이 팔다리 구석구석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려면 신경이 건강해야 하지요. 또한 비타민 B12는 혈액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온몸의 세포, 특히 열심히 일하는 다리 근육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야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겠죠? 이처럼 신경 건강과 혈액 생성,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통해 비타민 B12는 우리의 다리 힘과 지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음식으로부터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고기도 잘 먹고 생선도 즐겨 먹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지요. 그래서 노년층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타민 B12 결핍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결핍 증상은 아주 서서히 애매하게 나타나서 나이 탓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다리가 무겁고 휘청거리는 느낌 혹은 가만히 있는데도 발끝이나 다리가 저릿저릿 찌릿찌릿한 불쾌한 감각 심할 경우 마치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걸을 때 발을 헛디딜 것 같은 불안정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비타민 B12 부족으로 신경계의 통신망에 잡음이 생겨 뇌의 명령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쉽게 피로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이고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비타민 B12는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주로 쇠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나 생선,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평소 식단에 이런 음식들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채식을 선호하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율 자체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대안도 있습니다. 바로 영양효모라는 것인데요.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고소한 치즈 같은 풍미를 가진 가루 형태의 식품입니다. 이 영양효모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부족분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요. 밥 위에 솔솔 뿌려 드셔도 좋고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혹은 구수한 된장찌개나 수프에 살짝 넣어 드셔도 맛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의 작은 습관으로 신경과 혈액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니 꽤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실제로 비타민 B12 섭취에 신경 쓰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김영숙 할머니의 이유신 박철수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인데요. 평소 다리가 내 맘 같지 않다며 외출을 꺼리셨고 특히 저녁만 되면 다리가 저리다 못해 아프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따님의 권유로 영양 효모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 저린 게 훨씬 덜하네? 하시더랍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걸을 때 비틀거리던 것도 줄어들고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하다고 마치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되찾은 기분이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다네요. 이게 그거였구나. 괜히 세월 탓만 했네. 라며 멋쩍어 하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신경과 에너지 라인이 복구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경첩과 같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 차례입니다. 삐걱거리는 무릎 소리가 신경 쓰이시거나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드신다면 세 번째 비밀 병기가 그 불편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비밀 병기 관절과 근육의 윤활유, 비타민 C. 신경과 에너지 라인이 복구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경첩과 같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 차례입니다. 삐걱거리는 무릎 소리가 신경 쓰이시거나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영 개운치 않으시다면 세 번째 비밀 병기인 비타민 C에 주목해 주십시오. 비타민 C 하면 을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비타민 C의 진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놀랍게도 비타민 C는 우리 다리 건강, 특히 관절과 근육을 젊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영양소입니다. 관절 지킴이, 콜라겐 생성 도움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랍니다. 혹시 콜라겐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지요?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특히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힘줄, 뼈와 뼈 사이를 잇는 인대, 그리고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 등 우리 몸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조직들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콜라겐 생성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줄과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고 연골은 닳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관절은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되며 가벼운 활동 후에도 근육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아침에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 같지는 않으신지요? 예전에는 거뜬히 해냈던 동네 뒷산 오르기가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 상당 부분 콜라겐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비타민C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촉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콜라겐 공장의 생산 라인을 힘차게 돌리는 에너지원과 같다고 할까요? 충분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활발하게 하여 힘줄과 인대를 튼튼하게 하고 연골을 보호하며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항산화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염증인데요. 비타민C는 이 염증 반응을 줄여줌으로써 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속에 불필요한 불씨를 꺼주는 고마운 소방수 역할까지 하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비타민C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다행히 비타민C는 우리가 즐겨 먹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새콤달콤한 귤이나 오렌지, 키위는 물론이고 아삭한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등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평소 식탁을 더욱 다채로운 색깔의 과일과 채소로 채우는 것만으로도 비타민C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매번 충분한 양의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세로라 체리 가루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세로라 체리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과일인데요. 이 가루를 물이나 주스, 혹은 요거트나 스무디에 하루 한 스푼 정도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효과도 있고요. 앞서 등장했던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 비타민 B12 덕분에 다리 저림은 많이 좋아졌지만 오래된 무릎 통증은 여전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그냥 감기약 아니었어? 라며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지만 속는 셈치고 아세로라 체리 가루를 꾸준히 드셔보셨답니다. 놀랍게도 몇 주 지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무릎의 뻣뻣함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취미인 텃밭 가꾸기를 할 때도 통증 때문에 찡그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물건일세. 라며 요즘은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다니신다네요. 이렇게 관절과 근육을 이루는 중요한 재료를 잘 만들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핵심 재료인 칼슘이 엉뚱한 곳이 아닌 제자리에 잘 쓰이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과연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칼슘의 숨겨진 조력자이자 뼈 건강의 또 다른 열쇠를 쥔 영양소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병기 칼슘의 내비게이터, 비타민 K2. 이렇게 관절과 근육을 이루는 중요한 재료를 잘 만들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핵심 재료인 칼슘이 엉뚱한 곳이 아닌 제자리에 잘 쓰이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과연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 섭취에 열심이십니다. 우유를 챙겨 드시고 멸치를 볶아 드시고 칼슘 보충제까지 복용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비밀 병기, 비타민 K2의 존재입니다. 비타민 K2를 저는 감히 칼슘 내비게이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비타민 K2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칼슘이 엉뚱한 길로 새지 않고 정확히 뼈와 치아라는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당연히 뼈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몸에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우리가 애써 섭취한 칼슘 중 상당량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벽이나 관절,
신장 등 엉뚱한 연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뼈에 좋으라고 열심히 챙겨 먹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며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니요. 심지어 뼈로 가야 할 칼슘이 부족해지니 정작 뼈는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신가요? 우유도 매일 마시고 멸치도 자주 먹는데 왜 자꾸 뼈가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이유 없이 다리가 쑤시고 아픈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원인이 칼슘 부족이 아니라 칼슘을 제대로 인도해 줄 내비게이터 비타민 K2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 부족은 예상치 못한 다리 통증이나 뼈 약화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등이 굽고 자세가 변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칼슘 내비게이터 비타민 K2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식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에 풍부한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나토나 청국장에 이 귀한 비타민 K2가 듬뿍 들어있답니다. 특유의 향 때문에 조금 꺼려지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냄새를 줄인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찌개로 끓여 드시면 훨씬 드시기가 수월합니다. 서양식 발효식품인 특정 종류의 치즈나 독일식 김치인 자우어크라우트에도 K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찾으신다면 목초를 먹고 자란 소에서 얻은 버터나 이를 정제한 기버터에 주목해보세요. 풀을 먹고 자란 건강한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에는 비타민 K2 함량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빵에 발라 먹는 버터를 이런 좋은 버터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 대신 풍미 좋은 기버터를 하루 한 스푼 정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비타민 K2 섭취를 늘린 후 몸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김엉숙 할머니의 오랜 친구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무릎 관절이 뻣뻣해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힘들어 하셨고 골밀도 검사 결과도 늘 걱정스러웠다고 합니다. 칼슘제는 꾸준히 드셨지만 큰 차도를 못 느끼던 차에 김영숙 할머니의 권유로 매일 나토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맛이 익숙지 않아 고생하셨지만 몇 달 꾸준히 드신 후에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들어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점입니다. 마치 뻑뻑했던 경첩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요. 이유 없이 쑤시던 허리 통증도 덜해졌고 무엇보다 몸 전체가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몸의 균형이 바로잡히는 듯한 기분 좋은 변화였지요. 칼슘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제는 뼈에 붙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육 그 자체에 주목할 시간입니다. 근육이 제 힘을 발휘하고 또 편안하게 쉬려면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소스라치게 놀라 깨는 일이 잦으시다면 다음에 소개할 5번째 비밀 병기가 그 고통을 덜어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5번째 비밀 병기 근육의 휴식 버튼, 마그네슘, 칼슘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제는 뼈에 붙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육 그 자체에 주목할 시간입니다. 근육이 제 힘을 발휘하고 또 편안하게 쉬려면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서 소스라치게 놀라 깨는 일이 잦으시다면 혹은 이유 없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며 저녁이면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느낌 때문에 잠 못 이루신다면 5번째 비밀 병기인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미네랄입니다. 흔히 천연 근육 이완제 또는 이완 미네랄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움직이는데 마그네슘은 마치 근육에게 이제 그만 힘 풀고 쉬어 라고 명령하는 휴식 버튼과 같습니다. 이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수축한 뒤 제대로 이완하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근육 경련, 즉 쥐가 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종아리를 부여잡고 끙끙 앓아본 경험,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이런 밤에 불청객이 자주 찾아온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강력히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역할은 단순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똑똑한 미네랄은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 역할도 수행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 얻은 영양소를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그네슘, 과연 우리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마그네슘은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짚푸른 잎채소, 아몬드나 땅콩 같은 견과류, 그리고 통곡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챙겨 먹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요. 여기서 또 한 번의 간편하고 맛있는 팁을 드립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고소하고 오독오독 씹는 맛이 좋은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심심풀이 간식으로 하루 한 줌씩 드셔도 좋고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톡톡 뿌려 먹어도 고소함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볶아서 반찬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하루 한 줌의 호박씨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한 다리 경련에서 해방되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섭취에 신경 쓴 후 밤에 다리 쥐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졌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박철수 할아버지의 아내분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분은 밤마다 남편의 뒤척임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본인 역시 종종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박 할아버지와 함께 매일 호박씨를 간식처럼 챙겨 드시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 모두 밤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분은 신기하게 다리가 가벼워지고 붓는 것도 줄어든 것 같다며 소녀처럼 기뻐하셨다고 하네요. 근육이 편안해지니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놀라운 경험이지요. 근육이 편안하게 쉬고 다시 힘을 낼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혈액이라는 택배가 영양분과 산소를 부지런히 실어 날라야 합니다. 우리 몸의 물류 시스템, 혈액순환을 책임지는 마지막 경웅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혹시 손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다음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 주십시오. 마지막 비밀 병기가 그 해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병기 혈액순환의 고속도로, 비타민 E. 근육이 편안하게 쉬고 다시 힘을 낼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혈액이라는 택배가 영양분과 산소를 부지런히 실어 날라야 합니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생명력을 전달하는 이 중요한 물류 시스템, 바로 혈액순환이지요. 이 혈액순환의 고속도로를 뻥 뚫어주고 원활하게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지막 경우, 여섯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비타민 E입니다. 혹시 손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놓치면 안 될 마지막 비타민이라고 살짝 귀띔해 드렸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비타민 E를 저는 혈관 청소부 혹은 따뜻한 피의 전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혈액순환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특히 끊임없이 움직이는 다리 근육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마치 중요한 물품을 실은 택배 트럭이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근육은 필요한 연료를 제때 받지 못해 금방 지치고 힘을 잃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때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남들은 괜찮다는데 왜 나만 유독 손발이 얼음장처럼 시릴까요?